안녕하세요. 황금마루입니다. 오늘은 우리 데이지가 입은 원피스를 뜨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양한 원피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옷은 코바늘로 만들었어요. 코바늘과 대바늘은 패턴 자체가 아예 틀리고요. 코바늘로 만들면 대바늘보다 완성하는 시간이 좀 빨라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장식을 넣기도 조금 더 쉽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옷은 꽃을 다른 게 포인트인데요. 꽃을 달지 않으면 집에서 입는 홈웨어 느낌이 나고, 꽃을 달면 좀 외출복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뜨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떴어요. 저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색으로 떠도 예쁘거든요. 꼭 실을 다양하게 섞지 않아도, 뭔가 장식을 과하게 넣지 않아도 예쁜 게 인형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처음 뜨개질을 접하거나 인형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인형 옷 만들기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 옷을 램술 2합으로 떴는데요. 램술 2합으로 뜨게 되면 빈센트 울 3합보다는 좀 더 얇더라고요. 아무래도 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를 늘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빈센트 울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램술 2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고요. 만약에 빈센트 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줄이시거나 아니면 실을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황금알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실을 어떤 실을 써야 될까? 아까 제 노란색으로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똑같이 노란색으로 뜰까? 아니면 좀 다른 색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가 핑크색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봄은 핑크죠. 핑크. 봄 원피스잖아요. 핑크색은 인형들 대부분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특히 치마로 만들었을 때 러블리함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 실로 만들었고요. 실은 램술 2합입니다. 연한 핑크색이고요. 만약에 2합을 못 구하신다면 4합이나 6합을 구하셔서 2합으로 나누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6합은 3합, 3합 나눠야 되니까 좀 힘들겠죠. 4합짜리를 구하셔서 2합, 2합으로 나누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늘은 3호 바늘을 사용했어요. 제가 보통 3호 바늘을 사용하는데요. 2호 바늘은 이번에 꽃 만들 때 한번 사용해 봤어요. 3호 바늘로 꽃을 만드니까 너무 커가지고 2호 바늘 있으시면 3호, 2호 혼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갖추시고 계시면 좋아요. 자, 떠볼게요. 먼저 24코의 사슬코를 잡았어요. 제 코잡기라든지 이런 건 기본 동작은 다른 그 모티브 영상에 있는 걸 참조해주세요. 지금 이제 인형옷 보통적으로 뜨는 강좌에서는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24개의 사슬코를 세면서 뜨세요. 사슬코의 간격은 가능한 일정하도록 나오게 해주시고요. 사슬코가 쉽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코바늘을 많이 떠보신 분들도 사슬코 어려워해요. 왜냐면 균일하게 나오는 거 시간이 걸리거든요. 짧은 뜨기보다 사슬코 뜨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슬뜨기 난 왜 못해요? 저 사슬뜨기도 못해요. 라고 하시고 조금씩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 역시 사슬뜨기를 조금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고요. 24개의 사슬코 뜨고 보여드릴게요. 24개의 사슬코를 떴고요. 이제 짧은 뜨기를 해야 되는데요. 짧은 뜨기 할 때는 바로 여기로 가지 마시고 한 코 사슬뜨기를 더 하세요. 한 코 사슬을 더 하고 그 옆 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짧은 뜨기 했을 때 여기가 더 하나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냥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떴으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 짧게 세워진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뜨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뜨기를 모두 24개를 해야겠죠. 짧은 뜨기는 여기 새우등처럼 쭈르르르르륵 보이시죠? 이 새우등의 그 가운데다 넣는 건데요. 넣고 감아서 빼고 2개 감겼을 때 한 번에 뺀다. 이게 짧은 뜨기예요. 다시 또 넣고 감아서 빼고 2개가 걸렸을 때 한 번에 뺀다.
이게 짧은뜨기고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가는 건데요. 이 제 옷에서는 이번에 긴뜨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만 사용했고요.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만으로도 예쁜 옷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옷을 만들면서 짧은뜨기, 사슬뜨기를 충분히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저는 그럼 여기 24개의 짧은뜨기 뜨고 보여드릴게요. 24개의 사슬코에 24개의 짧은뜨기를 뜬 모습이에요. 각 코당 한 개씩 짧은뜨기를 넣으면 이런 모습이고요. 다 떴는데 막 이렇게 울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제대로 뜬 거 맞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바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맞아요. 제가 뜨든 전문가가 뜨든 코바늘은 이렇게 대바늘하고 좀 자유롭기 때문에 실만 이렇게 몇 줄 떴을 때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막 휘어요. 그래서 편물을 좀 더 다 뜨게 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바늘 뜨셨던 분들은 어쩌면 대바늘이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바늘을 배워보시면 코바늘이 훨씬 빠르고 편해요. 마감을 그때그때 해줄 필요가 없이 코마감이 일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의 장점을 한번 이번에 기회에 배워보시고요. 이 옷은 긴뜨기 없이 오로지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제 세 번째 단은 또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확장을 해요. 확장. 자, 대바늘의 확장은 바늘을 끌어올리고 해야 되죠. 코바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맨 첫 코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한번 하고 나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사슬뜨기를 하고 그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요. 요거를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나중엔 편해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에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요. 세 번째 단에도 지금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요. 그리고 확장하는 건 그 코에 하나 다 넣어서 한 번 더 감아 올린다는 게 확장이에요.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넣었다는 거죠. 여기는 한 개를 넣었는데 여기는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약간은 벌어짐이 있지만 나중에는 실이 수축하면서 자리가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여기에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세 번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겠죠. 세 개 하고 하나 더. 이렇게. 이번 세 단째는 그렇게 세 코마다 하나씩 늘리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 단은 그렇게 쭉 해서 마무리를 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끝 정도 가서 세 코가 만약에 다음번에도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끝열은 확장열이 오더라도 절대 확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세 번째 열이 맨 끝열이에요. 그때는 확장하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에 옷을 여민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예쁘게 됩니다. 자, 뜨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맨 끝단에서 만약에 확장열이 오면 늘리지 말라고 했죠.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이게 맨 마지막이 세 번째 코가 돼요. 세 번째 코에서 지금 여기 중간열에서는 확장을 했는데 이 끝열은 확장하지 말고 한 코만 하고 마무리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옷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주르륵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열에서 늘리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모양이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일직선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끝열에서 확장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알려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세 단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단이 끝났으면 이제 네 번째 단은 어떻게 가냐면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짧은뜨기 할 때는 지금 코 보이시죠? 제가 지금 어디다 코 넣는지도 보이시죠? 코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코 두 개씩 넣는 거예요. 여기서 둘, 셋, 넷. 이번엔 네 번째 단이니까 네 번째까지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을 하고요. 다섯 번째 단은 또 다섯 번째까지 늘리고요. 여섯 번째 단은 여섯 번째 코에서 늘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총 6단, 지금 제가 4단째 하고 있잖아요. 다섯 단째, 지금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단째는 세 코마다 늘리고 지금 네 단째 할 차례다. 네 코마다 늘리는 차례구나. 다섯 번째 단 할 차례네. 다섯 코째 늘리지. 여섯 단째 할 차례네. 여섯 코째 늘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 단은 일곱 코냐고? 아니요. 일곱 번째 단부터는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단째까지 6코마다 하나까지 늘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6단을 한 모습이에요. 6단을 하니까 많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얇은 한 줄이었는데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7단째니까 7단 코마다 늘리면 되죠.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6코마다 한 번을 2단 더 늘릴 거예요. 지금 6단째에서 6코마다 늘렸죠? 7단째도 6코마다, 8단째도 6코마다 늘리세요. 그래서 8단째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8단까지 뜨시라고 그랬죠? 8단까지 뜨고 나서 보니까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떴어요. 그래서 총 9단을 떴고요. 9단도 6코마다 늘렸어요. 8단째까지 떴을 때 어느 정도 코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대략 맞다. 아니다. 좀 너무 더 좀 짧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형한테 대보면. 그리고 나서 9단째단은요. 6코마다 늘리되 6코마다 늘려서 총 최종 코가 80코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80코가 안 나왔다. 그럼 9열은 풀렀다가 다시 뜨셔야 돼요. 왜냐면 몸통을 구분하는 이 소의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코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가 중간에서 코를 놓친 것도 있고 모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찾아내려면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9째 단 열에서 맞추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9째 단도 6코마다 하나씩 늘려서 80코를 만드세요. 만약에 내가 아니다 싶으면 5코, 저는 6코마다 늘렸지만 5코마다 늘릴 수도 있고 7코마다 늘릴 수도 있고 코를 조금씩 조정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다 이제 그 다음 이제 10단째는 얘를 구분하는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소매를 옷이 이렇게 반 접으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뒤, 앞, 여기 정도의 소매를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이 소매 구분하는 건 어떻게 나눌 거냐면 80코라고 그랬잖아요. 10코, 소매 20코, 몸통 20코, 소매 20코, 뒤에 몸 20코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80코를 만드셨다는 가정하에 다음 과정은 이 소매와 몸통을 분리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소매와 몸통을 나누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대바늘보다 코바늘이 그 점이 굉장히 편한데요. 먼저 첫 코는 항상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여기다 짧은뜨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 한 열만 했을 때도 이렇게 위에가 튀어나오면서 구분이 돼요. 그게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는 이유고요. 10코를 해요. 제가 뒤에 몸쪽 하나를 10코를 준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렇게 코를 내가 10코가 떠준 거 맞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소리내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뇌를 젊게 하는 방법이래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이제 우리 엄마들은 30, 40대 엄마들은 조금씩은 입으로 큰 소리로 내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뜨개질이나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숫자를 세래요. 그게 굉장히 뇌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뜨개질 할 때 이왕이면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사담을 지나가고 20코를 건너서 몸통 코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소매코는 뜨지 않고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소매코를 이렇게 패스해 가는데요. 20코가 여기서 20코 얼마만큼이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그냥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20코 지나서 21코에다가 넣는 거예요. 21코째 한번 표시 한번 해주고요. 한 번 더 세세요. 쭉 한 번 더 세서 이게 맞는지. 왜냐면 코 틀리면 또 다 풀어야 되니까요. 이거 코 센 거를 이제 20코가 맞다고 맞을 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자, 보세요. 반 접었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던 걸 이렇게 반 접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요.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빼뜨기 아니에요.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로 감아줘요.
그럼 여기에 소매가 구분이 됐어요. 이게 소매예요. 그리고 몸통이 이게 뒷몸통 소매 구분 이제 앞통 뜰 차례인 거예요. 앞통은 제가 20코라고 또 그랬죠. 이 사슬뜨기 한 거를 하나의 코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20코를 감으세요. 20코 감고 또 아까 소매를 20코 양쪽에 줘야 되잖아요. 20코 패스해서 뒤에 몸통에다가 코 걸고 또 10개를 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지금 이 작업 다 완료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몸통을 20코를 떴어요. 이제 또 소매 가야겠죠. 소매 또 20코 세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미리 세놨는데요. 이렇게 또 반 접고 여기서 짧은뜨기에서 10코 맞아 몸통코 감으면 됩니다. 이거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소매를 구분하고 우리 아이 몸에 맞춰서 입혀봤어요. 몸이 딱 맞네요. 이렇게 내 아이 제가 지금 뜨는 그 코스를 그대로 램수를 2합을 뜨셔도 모두 다를 거예요. 왜냐면 손에 사람은 다 장력이라는 게 달라요. 실을 잡아 당기고 실을 바늘로 이렇게 빼는 이런 게 힘이 다르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짱짱하게 떠주고 누군가는 느슨하게 떠주고 누군가는 적당히 떠준다는 거죠. 이 장력 조절하는 게 그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수공예는 장력 조절에 달렸어요. 내가 처음에 너무 짱짱하게 떠서 난 똥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보라서 그런 거예요. 뜨다 보면 감이 오고 아 다음번엔 이렇게 뜨지 말아야겠고 이렇게 떠야겠구나 라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더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리나슈슈에게는 딱 맞는 사이즈예요. 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뒤도 딱 맞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커서는 이게 이렇게 여유있게 이 정도면은 지금 여유가 있어요. 이따가 똑딱이를 단추를 달게 돼도 이 정도 겹쳐지거든요. 이 정도 겹쳐지면 괜찮은 사이즈예요. 얘가 너무 크다. 그럼 줄이셔야 돼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바늘을 너무 큰 걸 쓰셨거나 또는 실이 두껍거나 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램소울 2합과 바늘은 3호를 사용하신다는 거 4호만 사용해도 꽤 큽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제 몸통을 구분했으니까 이제 치마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여기까지가 지금 이 핑크색으로 여기까지 뜬 거예요. 이제 치마죠. 제가 기존에 뜨던 원피스는 허리는 되게 짤록하게 뜨고 허리를 짤록하게 떠서 여기서 이렇게 쭉 퍼지는 그런 옷을 떴다면 이 원피스는 여기 가슴 부분부터 쭉 내려와서 A라인이 되는 원피스예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게 좀 더 인형이 편해 보이긴 해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황금알님은 옷을 타이트하게 뜨세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약간 좀 마른 편이 아니라 그런지 타이트한 옷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약간 여유 있으면서 편하게 떠는 A라인도 예쁘기 때문에 A라인으로 이번에 떠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마무리꽃 레이스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자, 이제 몸통이 구분됐으니까 이제 치마 부분을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이 한 단, 지금 소매를 구분한 요 단 바로 밑에 단은 아무런 확장 없이 여기까지 그냥 한 코당 한 짧은뜨기 한 코당 하나의 짧은뜨기를 떠서 여기 이 나누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짧은뜨기 확장 없이 그냥 한 단 그냥 뜨는 거예요. 한 단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확장 없이 한 코당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제부터 확장을 한번 또 들어갈 거예요. 확장에 들어갈 때는 확 늘어나잖아요. 왜냐면 A라인을 은은하게 쭉 이렇게 펴주는 거지 확 퍼지는 치마가 아니잖아요. 플레어 스커트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몇 코당 하나씩 늘리냐면요. 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서 하나를 늘려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10개당 한 코씩 늘리게 되면 이 코에서 그닥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 별로 늘어난 거 맞아? 싶을 정도로 확장이 은은하게 한번 조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단을 확장 없이 떠주세요. 지금 요 열에서 몸통 구분했어요. 몸통 구분하고 한 단은 그냥 떠줍니다. 몸통 구분한 단 다음 단 지금 여기서 몸통 구분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짧은뜨기로 확장 없이 가고 그 다음 열에서 10코당 한 개씩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단을 늘림 없이 그냥 매 코당 한 개 코씩 쭉 5단을 뜨세요. 그럼 이제 다음 단 뜰 때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는 요거 늘리고 5단 늘림 없이 쭉 뜨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단에 늘리고 5단은 확장 없이 그냥 쭉 오는 이게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이 몸통에서 여기는 확장 없이 내려왔고 여기서 확장을 했죠. 확장을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는 확장 없이 그냥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은은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게 크게 확 퍼지지 않았어요. 크게 확 퍼지지 않고 조금씩 퍼지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10코당 하나씩 늘리라고 했던 거고요. 이 세트, 그러니까 총 6단의 세트예요. 6단, 한 단 늘리고 5단은 그냥 뜨기. 그러니까 총 6단이죠. 이 6단을 몇 번 더 반복하냐면요. 한 번, 2번 더 반복하세요. 그러면 총 18단을 뜨겠죠. 그리고 지금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줄무늬를 넣은 것도 아닌데 옷에 이렇게 은근 줄무늬가 가졌죠. 그건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나고 원으로 돌리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돌리는 패턴을 가잖아요. 지그재그 패턴을 가다 보면 이렇게 두 열마다 줄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몇 단을 떴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요 두 열이 여기 줄무늬 사이에는 두 열인 거예요. 두 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둘, 세 단, 3개의 요 줄무늬 총 6단이니까 이거를 한 번, 2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죠. 요거를 2번 더 반복하고 나서 저는 보여드릴게요. 그 후에 아이 몸에 대보고 어느 정도 더 늘려야 될지를 각자 보시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더 반복해서 뜨세요. 자, 2단 더 반복했어요. 6단 반복을 2단 더 반복을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슬슬 원피스의 느낌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변형해야 될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뜨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원피스로 나중에 여기를 꼬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꼬매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원코로 가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원코를 여기서 넣어요. 3단 여기 중간에서 더 원코로 감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 폭이 좀 넓은 게 인형 옷을 입힐 때 편하거든요. 여기가 구체관절 인형 리나슈슈 같은 경우나 뭐 하나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품이 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잖아요. 옷 입힐 때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를 한 요 정도 한 단 정도 반복하기 전 모습은 괜찮지만 너무 짧게 여기서 원코로 돌리시면 옷 입히기가 힘드니까 한 요 정도나 제가 지금 하는 요 공간에서 원코로 돌리시고 여기는 똑딱이 단추 있잖아요. 똑딱이 단추로 고정하는 것이 옷 입히기가 편한 방법이라서 지금 원코로 돌리는 거예요. 원코로 돌리는 건 여기 처음 코 있죠? 여기 처음 코로 가세요. 가서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감아 뜨면 짧은뜨기, 그냥 빼면 빼뜨기예요. 그럼 이제 원이 됐어요. 그럼 원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이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내 바늘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죠. 그럼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바지 모양처럼 이렇게 주주주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원피스는 계속 이렇게 윗단이 두 칸씩 줄무늬가 생기는 무늬로 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갑자기 이 짧은뜨기 무늬가 나오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원코로 꼈지만 돌아요.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또 가는 거예요. 매번 끝났을 때 이 방향이 아니라 한 단계 돌아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실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이걸 턴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감아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실을 해다 보면 반대로 감았다 아니다를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실이 감는 순서, 그러니까 그대로 끝단에서 맨 끝코에서 변경하지 않고 쭉쭉쭉 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내가 끝날 때마다 턴해서 다시 감고 턴해서 다시 감으면 이런 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 하나의 모양의 차이지만 원하시는 모양대로 뜨시라고. 원피스는 저는 이게 두 줄 간격으로 나오는 게 예뻐서 그 부분 원코로 감은 후에는 주의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한 단을 더 떠요. 한 단이 아니라 한 세트죠. 지금 계속 여섯 단째 세트를 지금 총 3세트를 뜬 거예요. 한 세트를 더 떠요. 이제 늘리시고 10코마다 하나씩 늘리시고 또 나머지 5단은 그냥 쭉 짧은뜨기만 뜨는 거죠. 그렇게 뜨게 되면 요 정도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뜨는 거, 레이스 뜨는 거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아주 어려운 거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 여기서 턴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쭉 가신 분들은 이 무늬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왜 바뀌었는지 제가 원인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풀으시고 다시 턴해서 이렇게 오시면 되니까 한 세트 더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맨 끝단에서는 여기를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원코로 연결했잖아. 이때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샥 돌려서 실이 이렇게 여기가 원래 반대이 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리고 또 이 방향이 끝내면 또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그렇게 되면 계속 두 줄 이런 반복되는 무늬가 나오니까 이 무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기억하셨다고 원코로 연결한 후에 그렇게 뜨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차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늘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옷에서 그대로 멈추고 똑딱이 단추 달고 마감하셔도 되는 옷이 됐어요. 심플한 기본 원피스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장식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인데요. 지금 이렇게만 입혀도 되게 깔끔하고 이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뜨면서 아주 막 복잡한 과정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남은 과정은 여기 밑단 레이스고 여기 옆에 레이스를 뜰 거고요. 꽃을 떠서 이제 모티브 장식을 할 건데요. 모티브 장식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코바늘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레이스 과정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레이스 과정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입혀보세요. 그래서 우리 애는 지금 좀 많이 길다, 우리 좀 짧다, 이거 감안 하신 다음에 제가 사슬뜨기 하는 거 보고 참조해서 더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됩니다. 다음 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밑단 레이스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밑단 레이스는 사슬뜨기로 떴고요. 레이스는 원하시는 만큼만 늘리시면 됩니다. 저는 3단 정도 늘린 거고요. 레이스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여성스럽고 소녀스럽다고 할까요? 그래서 레이스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으로 마무리하시고 난 레이스 원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좋아요 라고 하면 이 작업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윗단부터 알려드릴게요. 원피스 단이 끝났을 때 여기가 원코로 돌리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3개를 해요. 이때 사슬이 가능한 규칙적으로 나오게끔, 크고 어떤 칸은 크고 어떤 칸은 좀 짧다 그런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이 칸이 일정하게끔 3개 나오게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칸, 두 번째 칸에 넣고 짧은뜨기 하고 당겨주기. 또 하나, 둘, 3개 감고 두 번째 칸에 넣고 짧은뜨기 하고 당겨주기. 이 당겨주기를 왜 하냐면 양쪽 요 무늬 있죠. 요 무늬와 무늬 사이 여기 짧은뜨기를 당겨주지 않으면 여기가 커서 이 무늬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3개 뜨고 옆에 칸 두 번째 칸에 넣고 짧은뜨기 하죠. 짧은뜨기 하고 당기는 거예요. 바늘은 이쪽, 실은 이쪽, 반대로 당기면 실이 이렇게 확 줄어들거든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3개,
두 번째 칸에 넣고 짧은뜨기 하고 당기기. 이렇게 해서 당기는 요 작업을 여기를 전체를 한번 다 두르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흰색 실이 있으면 투톤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흰색 같은 경우는 레이스가 보통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실로 이렇게 그 치마 끝단을 레이스를 흰색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단색 톤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서 저 두 가지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핑크색에 흰색 레이스 두르고 보여드릴게요. 핑크색 원피스에 흰색 레이스를 둘렀어요. 핑크색으로 할까 하다가 다른 투톤 느낌도 많이들 원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보통은 원톤으로 보여드리죠. 그 이유가 실을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이 하나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이 하나라도 예쁘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톤으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내가 투톤을 원한다 그러면 어떤 색을 원하든 흰색 실은 검정은 사실은 인형한테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떠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흰색 실은 어떤 옷을 할 때 어떤 베이스 톤도 좋고 뭐 레이스를 할 때도 좋고 다양하게 코디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흰색 실로 코디를 한번 레이스를 바꿔봤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예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 단을 했잖아요. 한 단을 다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음 단은 어떻게 해요? 다음 단은 똑같이 하나 둘 셋 하고 갔죠. 그리고 요 옆에 가운데 레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 보면 홈이 있죠. 이 홈에 넣고 그냥 감아요.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여기 홈에다 넣고 하나 또 감고 하나, 둘, 셋.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고 나서는 항상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또 여기 있죠? 여기다가 넣고 짧은뜨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요 레이스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을 완성하시고요. 두 단 정도 해보신 다음에 인형을 뒤펴보세요. 그래서 두 단이 좋다. 난 한 단 더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을 확장해 하시고 저는 세 단까지 뗄 거예요. 뜨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레이스를 달았습니다. 흰색 레이스 단 것과 이 자체 같은 색의 레이스를 단 건 느낌이 다르죠. 서로가 좋아하는 취향이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말로 하셔도 되고 핑크색 실로 레이스까지 모두 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흰색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소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밑단 달아왔으니까 이제 소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매를 할 때는 여기 보면 아몰이 있어요. 요 소매의 중앙 있죠. 여기서 실을 당겨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실이 매달려 있지 않잖아요. 새로운 실을 걸 때는 실에 이 정도 3cm 정도를 당겨서 꽉 잡으세요. 꽉 잡고 실을 당겨와요. 당겨올 때 두 올이 다 오게끔, 그리고 나서 당겨오고 나서 여기를 살짝 한번 사슬로 감아요. 그리고 꽉 당기면 이제 실이 풀리지 않는 요 실이 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잡아야지만 됐던 게 이젠 잡지 않고도 풀리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 밑단에 한 거 있죠? 밑단에 한 것처럼 똑같이 3개를 해요. 3개의 아까 사슬뜨기 한 거랑 하나를 칩니다. 사슬뜨기 3개를 한 거 옆에 칸 두 번째 칸에 넣고 당기고, 또 사슬뜨기 3개 감고 두 번째 칸에 넣고 또 짧은뜨기 하고 당기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 3개 하고 두 번째 코에 넣고 짧은뜨기 한 후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전체를 다 두르시고, 요 한 단으로 끝내고 싶으면 마무리, 한 단을 더 하고 싶으면 아까 밑단 연결한 것처럼 그렇게 한 단 더 마무리해서 양쪽을 다 해주신 후에 저는 여기 똑딱이 다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옆에 단에 레이스를 넣었고 여긴 넣지 않은 모습이에요.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그래서 레이스를 넣어 주시라고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 흰색 실이 있어서 흰색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흰색 실이 없으신 분들은 같은 색으로 레이스 넣어주세요. 레이스 넣어주시면 같은 색상은 이런 느낌이 나요. 같이 좀 연장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도 같은 색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는 고민이에요. 핑크색으로 그냥 갈까? 여기를 흰색으로 넣어볼까? 아니면 두 개를 한번 해서 비교를 해볼까? 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흰색으로 레이스를 떴고 이쪽은 핑크색으로 레이스를 떴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서로 좋아하시는 취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향대로 뜨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과정이고, 여기 소매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레이스를 뜨시거나 한 단을 뜨시고 나서 두 번째 단 뜰 때 꼭 가운데서 빼뜨기로 하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쭉 돌리면 이렇게 통으로 무늬가 나와서 이게 아무리 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은 빼뜨기로, 중앙은 빼뜨기로 하고 다시 코 감으셔서 쭉쭉쭉쭉 돌려서 사슬뜨기로 마감해 보세요. 저도 지금 둘 다 비교해 보고 나서 어떤 게 더 어울릴지 비교해는 후에 옷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민하다가 소매는 흰색 실이 아니냐, 옷을 뜬 자체의 실 색깔 핑크색으로 바꿨고요. 밑단만 흰색으로 둘렀어요. 자체의 실로 모두 한 것과 흰색 실을 두른 느낌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그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흰색을 두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화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작업은 이 남은 실들 뒤에서 속속속속 숨겨주시고, 여기서 이제 옷을 후크를 달아야 되는데요. 똑딱이를 달 때 하나, 둘, 세 개 정도면 적당해요. 옷 3개 정도로 이렇게 염해주세요. 염해주시고, 만약에 나 이거 똑딱이 단추 2개뿐이 없는데 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만 바늘로 여기를 살살살살 투명사로나 보이지 뭐 흰색 실 얇은 걸로 이 정도까지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2개 정도 하면 되고, 나는 옷 입히기를 편하고 똑딱이 단추 하나 더 달아도 되니까 3개 달을래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길게 오픈해서 하시는 게 옷 입히기는 조금 더 편해요. 자, 이제 이 옷은 완성이 되고 숨기는 작업만 알려드렸고요. 이제 꽃이 남았죠. 이 꽃은 쬐끄만 아이들 꽃은 3호 바늘로 뜨니까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옷도 작은데다가 이 꽃도 작아야지만 이 옷에 어울리잖아요. 옷은 이만한데 꽃은 이만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늘은 2호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만약에 난 3호분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작업은 패스하시셔도 괜찮아요. 3호로 뜨면 약 한 1.2배 정도 커질 거예요. 그랬을 때 큰 꽃도 괜찮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나는 좀 조그맣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바늘을 2호 바늘로 줄이셔서 꽃을 뜨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같은 색상, 옷과 똑같은 색상으로 똑같이 뜨셔도 되고, 흰색을 베이스로 밑에 깔아도 괜찮고, 진주를 뭐 안 다르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진주로 가운데 장식을 하면 조금 더 이쁘니까 이 조그만 꽃 뜨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꽃뜨기는 이 조그만 첫 번째 꽃을 뜨는 걸 알려드릴게요. 보통 코바늘에 코 잡기는 이렇게 잡고 시작하죠. 근데 원코를 잡아서, 보통 꽃은 원코를 잡아서 시작한다는 게 90% 이상의 방법이에요. 원코는 이렇게 제 손 그대로 보세요. 원을 살짝 만들어서 이 정도 실 남겨두고 여기 가운데를 풀리지 않도록 꾹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로 바늘을 통과해서 실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사슬뜨기를 한 후에 당겨줘요. 그래야지만 이게 짱짱하게 움직이지 않는 원코가 만들어져요. 당겨졌죠?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원에다 집어넣고 짧은뜨기. 또 당기고, 짧은뜨기 한 후에는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다음 칸과 칸의 구분이 되기도 하고 예쁘거든요. 또 하나, 둘, 셋, 4개 감고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하고 당기고, 이거를 총 5개를 만들어 주세요. 5개를 만들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로 만드는 짧은 꽃 5개를 꽃잎을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그리고 나서 바늘 여기 원래 끝코니까, 그리고 원코는요, 이렇게 공간이 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요 실 있죠? 요걸 이렇게 쭉 당기세요. 그리고 램술 같은 경우 힘이 약해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쫙 당기면 미니 꽃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꽃 모양이 막 아주 이쁘진 않아요. 맞아요. 이 꽃은 예쁘다기보다는 조그만 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큰 꽃들은 하면서
어떤 묻히지만 이 조그만 꽃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꽃잎 뜨기예요. 작은 꽃잎을 뜨고 여기에 이제 뭐 진주 같은 거 장식 있잖아요. 장식 같은 거 올려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다이소에 가시면 이런 조그만 진주 같은 거 가끔 파니까 이런 거 여기다 올리시면 되고, 워낙에 작으면서 지금 꽃도 잘 안 보이죠. 미니꽃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꽃 하나 보여드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실은 맨 마지막 마무리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요. 빼뜨기가 아니라 사슬뜨기로 마무리를 하고 자르세요.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꽃 모양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예쁘게끔, 아주 뭐 이쁜 꽃은 아니지만 그런 나름 이렇게 예쁘게 모양 잡아 놓으시고, 요 끈들은 묶어서 여기로 사이로 사서 정리해서 꽃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이제 흰꽃 베이스 알려드릴게요. 자, 흰색 베이스 꽃 가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원코를 잡아서 가고요. 원코 잡는 방법은 조그만 꽃 뜰 때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꽃을 그리고 사슬뜨기를 한번 가고 짧게 당겨서 고정을 해주세요. 꼭 당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갔어요. 그리고 아까 짧은 꽃은 여기다 바로 넣었죠? 그러지 말고 긴뜨기를 해요. 긴뜨기를 해서 코를 하나 만들어주고 긴뜨기 두 개를 해요. 긴뜨기 두 개를 했죠. 그 다음에 사슬뜨기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 후에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해줘요. 말 그대로 이 사슬뜨기 양쪽에 꽃잎을 긴뜨기로 채워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긴뜨기 두 개 합니다. 긴뜨기 하나, 그리고 실이 두 겹일 때는 이렇게 두 겹이 잘 따라오는지 보세요.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옆에 꽃잎 막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꽃잎이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보다 훨씬 꽃잎 같죠? 꽃이 커지면 꽃잎처럼 예쁘고 하네요. 근데 꽃이 작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꽃잎 5개 만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잎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꽃잎 5개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공간 홀을 줄여야겠죠. 다시 마지막 실 코 걸려있던 거 바늘 끼시고요. 바늘 빼시면 안 돼요. 바늘 끼시고 요 짧은 실 있죠? 처음 시작했던 실을 쭉 당겨요. 당길 때 이때 조금 주의하세요. 램술 같은 경우는 너무 얇아서, 그리고 램술 같은 경우는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겨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는 실이 감긴 게 별로 없었지만 여기엔 지금 감긴 것들이 꽤 많다 보니까 한 진주알 정도,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이 최대로 줄인 걸 거예요, 아마. 이렇게 줄이고 나서 여기 사슬뜨기 하나 있죠?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자르세요. 남은 실 있죠? 남은 실로 묶은 다음에 꽃 모양 마무리 해주는 게 이 꽃의 끝이에요. 그리고 아까 만든 쬐끄만 꽃과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을 마무리할 때는 꽃 같은 경우는 워낙에 힘도 없고 조그만 꽃이 막 흐느적거리거든요. 이때는 이 마무리 끝실 있죠? 이 끝실 두 개를 묶으시라고 했잖아요. 묶은 다음에 이 뒷면에서, 꽃 지금 앞면 아니에요. 뒷면 꽃에서 여기를 계속해서 실을 당기면서 요 실이 쭉 한 바퀴 돌릴 정도의 실을 여유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구멍도 조금 아까 처음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줄어들고 모양도 조금 더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 끝실로 어느 정도 당기면서 조절해 주는 거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핑크꽃 떴죠. 핑크꽃을 합체를 해볼게요. 핑크꽃 합체. 이렇게 돌리니까 그래도 예쁘잖아요. 흰색은 지금 저희 집이 이 배경색이 흰색이라 그런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흰색 옷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도통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코가 잘 안 보일까봐 그게 지금 저도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진주 있죠? 진주 같은 경우 다이소 같은 거나 뭐 수혜점 같은 데 보면은 미리수마다 이렇게 조금씩 팔아요. 그렇게 해서 꽃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꾸미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꽃을 달아주었어요. 꽃을 달아주니까 역시 밋밋한 옷에서 좀 더 예쁘죠. 사랑스럽고요. 여기 이제 남은 것들은 이런 실 정리예요. 실 정리는 옷을 뒤집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옷을 확 뒤집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실들 숨어져 있는 애들 이런 거 있죠. 같은 색일 경우는 그닥 티가 안 나는데 만약에 다른 색이다 그러면 이 흰색을 흰색 라인에서 숨기시고 가능한 만약에 핑크색 열에서 오시게 된다면 핑크색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뒤집을 땐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저는 이것까지 다 마감하고 여기 똑딱 단추로 옷 고정하고 우리 인형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번으로 옷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인형이든 내 맘대로 만들어줄 수 있고 되게 좋거든요. 미싱으로 만드는 옷과는 좀 차원이 다른 예쁜 핸드메이드 옷이 완성되니까 한 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리나 슈슈에게 입혀보았습니다. 예쁘죠? 생각보다. 이게 뜨개실로 뜨는 옷이 어떤 분들은 미싱으로 만드는 옷보다 안 예쁠 거라는 편견이 있다고 해요. 근데 입혀놓으면 왠지 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니트 원피스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을 좀 짧게 해서 봄 느낌 나는 봄 원피스를 만들었고요. 이 옷은 꽃 모티브를 달고 안 달고가 되게 차이가 있어요. 꽃 모티브를 달면은 외출복 같은 느낌이 있고요. 꽃 모티브를 안 달면 집에서 입는 그냥 홈웨어나 잠옷으로 입히면 좀 좋은 스타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레이스는 저는 되게 흰색으로 달았는데 흰색이 아니라 흰색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핑크색 이 자체 실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톤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위에는 옷을 땐 똑같은 실로 레이스를 떴고 밑단은 흰색 실로 떴어요. 느낌이 둘 다 비슷하면서 또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서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뜨시라고 둘 다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 맨날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영상 보시면서 옷뜨기 성공하신 분들 후기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카페에서 간혹 황금알님 영상 보고 떴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영상 링크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제 영상 보시면서 뜨개 옷 만들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황금알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